등기법 들어갈게요. 72페이지.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어떤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하면은 종이를 기본으로 보는데 등기법에서는 그냥 등기부 그러면 전산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등기는 나중에 돼도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을 본다. 그래서 접수의 효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을 본다.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은 거의 매년 나오는 조문이니까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 기능은 이제 민법 시간에 하시는 것들이라서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현행 등기조례 특징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등기는 물건별로 등기부가 있다. 물적 편성주의. 그리고 등기는 신청을 해야 준다. 이게 신청주의 원칙. 그리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심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실질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다. 그 다음에 4번 성립요건주의. 물권법 시간에 공부하신 거. 우리나라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되는 거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주의.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한다. 그 다음에 7번에 등기하고 대장이 따로따로 있다. 대장하고 등기 이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8번에 등기도 이원화되어 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다.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자, 이런 얘기 듭니다.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종류 보시면은 등기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 표제부에 하는 거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하는 등기. 자, 넘깁니다. 자, 등기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기,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시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게 기입등기.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것을 기입등기를 한다. 우리가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걸 뭐라 하죠? 보존, 그러죠. 보존 등기하면 소유자가 처음 나와요. 기입 등기라고. 권리자가 새로 나오니까. 보존 등기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소유권 이전하면은 소유자가 바뀌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으니까 이전도 기입 등기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그 매수인이 그 대출 받아서 샀다고 할게요. 담보대출.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 한다? 설정 그래요.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권리자가 새로 나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권리자가 새로 나오죠. 무슨 권리자? 근저당권자가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거니까 설정 등기도 기입 등기다. 그래서 기입 등기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존, 설정, 이전 이런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등기들은 기입등기 이후의 등기죠. 기입등기를 해놓고 고칠 수도 있다. 이미 해놓은 기입등기를 고치는 것을 변경이나 경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부를 고치는 거. 그래서 차이점은 후발적 사유면 변경, 원시적 사유면 경정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등기를 전부 없애는 것을 말소 등기 그런 거. 말소 등기. 말소를 했는데 잘못 지었다. 그럼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물건이 없어졌다. 건물이 철거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멸실 등기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등기 이름들은 무엇에 따른 분류.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자가 새로 나오면 기입 등기. 고친 것은 변경이나 경정. 전부 없애면 말소. 예, 잘못 말소해서 살리면 말소 회복. 물건이 없어졌으면 멸실. 이런 이름을 불렀고요.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는 원칙이 주등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의 형식. 번호의 형식. 우리 지난 순환 때는 그 등기기록 양식을 한번 보셨는데 89페이지로 볼까요? 89, 그냥 89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기록 양식이 나오죠. 예, 한 장 넘겨보시면 건물 등기록 양식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장은 토지고 뒤에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91페이지는 그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등기록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법을 잘 하시려면 그 등기기록 양식은 눈에 선해야 됩니다. 등기는 어디다가 해요? 등기부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를 하는 등기부가 눈에 선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등기법이 구체적으로 좀 와닿고 쉽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 하실 때 토지대장 그려봤죠. 니은자 해가지고 그려본 것처럼 등기법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력이 잘 없으신가 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주 보세요. 그래서 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89페이지로 보시면 그러니까 등기기록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하는데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씩 등기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하나의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위에가 표제부, 그 다음에 중간에 갑구, 맨 밑에가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하는데 등기부에다가 어떤 물건인지 써요? 등기부에다가 일단 이게 어떤 물건인지 물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표시하는 데가 어디다? 표제부죠. 그럼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면 토지의 표시를 하는 거고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토지니까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그 권리를 둘로 나누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를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가 을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기 기록은 종이 등기부가 아니에요. 전산 등기부라고. 그래서 그 등기 전산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시스템상 관리하기 위해서 등기 기록별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놔요. 이렇게 고유번호라고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네, 요 고유번호는 지적법에서 말하는 그 고유번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등기소 쪽에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상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붙이는 번호예요. 네, 고유번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제부에 맨 앞에 등기한 순서를 매겨놓는 걸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표제부는 무슨 번호? 네, 표시번호. 그래, 표시번호.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양식이 똑같은데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번호 그래. 네, 순위번호. 순위번호 옆에 뭐가 나옵니까?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등기 내용을 얘기해요. 등기 내용. 뭐 소유권 이전이냐, 전세권 설정이냐, 저당권 말소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기 목적, 그리고 그 옆에 접수 목적, 접수를 쓸 때는 접수 연월이라고 접수 번호를 매깁니다. 거기에 갑구에 97년 2월 19일 제 6782호 이런 말 나오죠. 제 6782호 이걸 접수번호라고 그래요. 접수번호는 각 등기소마다 매년마다 접수받은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러니까 접수번호를 보실 때는 연도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라고. 네, 새로 부여해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가 빠르면 등기가 먼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접수번호는 권리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등기가 먼저 된 게 순위가 빠른 거라고. 예, 근데 이 같은 날짜라도 오전에 받은 거하고 오후에 접수받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를 매기는 거고.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안 써요. 표제부 위쪽에 보시면 표제부에는 82년 9월 9일 이렇게 날짜만 나오지 거기에 제 몇 호 이런 말 안 썼죠. 예, 그래서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만 씁니다. 갑구나 을구. 그 다음에 접수 옆에가 등기 원인. 갑구나 을구에 등기 원인 나오고 맨 끝에 칸 이름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갑구나 을구의 등기 기록 양식은 좀 외워두세요. 외우는 방향으로. 제일 먼저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등기할 때마다 앞에다가 번호를 매기는데 아까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인데 그 번호를 매길 때 그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나가면 주등기라고 그래요. 그 번호가 1-1, 2-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 해야 되는데 3번 다음에 4번으로 안 쓰고 1-1 이렇게 썼대요. 예. 그러면 1-1이라는 얘기는 1번과 무슨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번과 같은 순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야. 원래는 3번 다음에 몇 번이어야 돼요? 4번. 그러니까 등기는 주등기가 원칙이라고. 주등기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종전 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 예, 부기등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문제는 매년 나와요. 예, 매년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75페이지.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떻게 나오는데요? 종국등기, 75페이지 다 들어오시면.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분류를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이 종국등기예요. 종국등기는 다 끝난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 종국등기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를 예비등기 그래. 미리 해둔다. 그래서 이 종국등기랑 같은 말이 본등기예요. 우리가 본고사, 예비고사 그러죠. 용어가. 그래서 등기도 본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부른다고. 본등기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종국등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비등기는 뭐 하기 전에? 종국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예비등기. 그럼 예비등기는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미리 해두는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미리 이런 게 우리가 법률 용어가 보전이죠. 우리가 보존한다 이 말은 무슨 뜻? 미리 해둔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임시적으로 이런 개념이 용어가 뭐다? 보존. 보존은 뭐죠? 보존은 최초의 등기. 그걸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법률 용어에서 보전, 어에 니은이면은 그것은 무슨 뜻? 미리 확보해둔다, 임시적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미리 하는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고, 그럼 예비등기는 왜 한다?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것들은요, 보존적 효력이 있는 것들은 법률 용어에 앞에다 가라는 말을 붙여요. 가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앞에 가라는 말이 붙은 건 다 예비등기다. 앞에 가라는 말이 붙어있는 등기는 다 예비등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가라는 말이 없으면 다 무슨 등기다? 종국등기다, 본등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등기사항.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건데, 그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걸 말해요. 우리 아까 표제부, 갑구, 울구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무엇을 등기할 수 있냐. 등기사항 얘기할 때 일단은 물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물건을 아까 어디다 쓴 거죠? 표제부에다 쓴 거죠. 예, 그 물건의 권리를 기록하는 거죠. 권리. 그럼 아까 권리는 어떻게 나눴어요? 갑구하고 울구, 즉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갑구에다가 쓰고 울구에다가 쓰고. 자, 그다음에 그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등기하느냐? 변동이 있을 때. 그래서 소유권 등기돼요. 소유권 등기되잖아요. 그럼 소유권하고 그게 말아요. 등기부에다 쓸 때. 등기부에다가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등기부에다가 쓸 때 소유권 이렇게 써요. 그러고 끝나? 아니죠.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건지를 등기하는 거지. 그래서 최초로 공시한다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고,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아까 저당권 이런 거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럼 저당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당권 만들어줬다 그러면 설정. 저당권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금액이 바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 그다음에 이런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죠. 예, 소멸. 그럼 이제 말소 등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런 곳에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뭐 가압류, 가처분. 그럼 이런 권리들에 뭐가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자, 이 물건은 우리가 민법상 구분을 할 때 동산하고 부동산을 한다. 자, 물건은 둘 중에 하나죠. 민법상 뭐 아니면 뭐, 동산 아니면 부동산. 그래서 동산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고, 뭐 부동산만 등기해요. 자, 우리 공부하는 게 전제가 이 법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무슨 말이었죠? 등기?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등기부예요. 등기부가 아닌 데다가 기록하는 건 뭐라고 불렀죠? 등록이라고 그랬죠. 우리 첫째 시간에 그리고 공시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공시법 하고 있잖아요. 공시라고 하는 건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공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공개하는 거지 공시라고 하는데 그 공시를 할 때 어떻게 공시를 해요? 말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써두는 거라 그랬죠. 장부에다가 써두는 게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써두는 거예요? 보라고 써두는 거잖아요. 그럼 쓰는 거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잖아. 기록인데 그 법률 용어가 그 기록하는 장부가 공적 장부인데 그 장부가 등기부가 아니면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하고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 이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등기라고 하는 게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등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 그럼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임목 등기가 뭐예요? 응? 아니 임목 등기가 뭐냐고. 임목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부동산 등기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라고. 그럼 임목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목 등기부라고 따로 있다고. 임목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임목 등기. 왜 하느냐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 등기가 뭐예요? 법인 등기가 뭐야?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법인 등기. 선박 등기. 선박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선박 등기. 느낌 오셨나요? 그럼 지금 우리 무슨 등기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과목이 요거라고.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를 말하고, 그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뭐냐고. 부동산을 등기하라고.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선박 이런 거 동산이잖아요. 선박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선박 등기부라 따로 있다고. 되셨죠? 예,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만? 부동산만 등기, 부동산. 동산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청. 민법에서 토지도 부동산이고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토지는 뭐죠? 토지? 토지가 뭐죠? 바다가 아닌데 우리 지적법 하셨잖아. 바다가 아닌 데를 토지라고 한다. 그럼 토지 등기할 수 있다? 네, 토지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모든 토지 등기하나? 모든 토지. 그건 아니고 사건의 목적이 되는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만 등기돼요.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지적공부, 지적에서의 토지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할 때 토지는 대상이 모든 토지인데 등기부에다 등기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사건의 목적이 되는 말. 사건의 목적이라는 말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정착물이면 다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건물 부동산이에요? 건물. 한강대교, 교량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이에요. 어디 붙어 있으니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수목 부동산이에요? 수목도 땅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이게 다 부동산인데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하고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그럼 이런 것들은 왜 등기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왜 등기가 안 돼? 건물이 아니니까. 등기법에서 뭐하고 뭐만 등기한다 해서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착물은 맞잖아요. 정착물 맞는데 뭐가 아니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 뭐냐고. 건물이어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그것이 건물이라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서 토지하고 건물 얘기할 때 이런 걸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내는 게 이런 거라고. 예, 그래서 첫째, 자, 토지 볼게요. 76페이지. 자, 제2관 중간에 제2관 등기할 사항인 물건. 자, 글을 읽겠습니다. 이게 다 기출 문장이에요. 자, 읽을게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이 하는다. 들으십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만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어떤 토지? 사건의 목적이.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래요. 우리가 공유수면은 국유예요. 그 밑에 있는 토지도 국유예요. 이건 개인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수몰지구 이런데 여러분들 소양호가 있다. 그럼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살았나? 옛날에는 땅이었는데 댐 만들면서 물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데는 국공유지예요. 개인 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런 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여러분들 도로가 사건의 목적이 되나요? 도로 개인 땅일 수 있냐고. 개인 땅일 수 있죠. 그럼 도로도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하천도 개인 땅일 수 있어요. 그럼 하천도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천이나 도로 이런 거 공용 제한은 있어요. 공용 제한이라는 말은 공용으로 쓰이면 사건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나요? 원래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땅이야. 그럼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 들리세요? 내 개인 땅인데도 그게 도로로 쓰이고 있다. 그럼 공용으로 쓰이냐고.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공용으로 쓰니까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함부로 길 막을 수 없다. 개인 땅이라도 도로로 쓰면 함부로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공용 제한. 그래.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용으로 쓰이면 사건이 제한된다. 이걸 줄여서 공용 제한. 그러면 이제 말이 도로나 하천은 공용 제한은 있지만 사건의 목적은 되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 공용 제한이 하천에서 하천의 용의권 설정은 못해요. 하천이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하천이야. 팔 수 있나? 개인 소유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팔 수 있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될 수 있고 소유자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럼 소유권 이전되면 경매로 이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매로 이전될 수 있다는 얘기는 담보권 설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의권 설정은 못해요. 어디에다가? 하천에다가.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부분에 하천법상 하천의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2번 이제 체크하시면 지상권. 우리 용의권 하면 4개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 기출문제예요. 용의권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어떤 물건에는 못한다. 하천에는 등기할 수가 없다. 하천에는 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은 요건이 있는데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건물은요 땅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여야 돼요. 지붕과 벽. 그래서 안과 밖이 구분돼야 돼. 우리 건물은 안이라는 것이 있고 밖이 있죠. 건물 안과 밖이 구분되는 구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도로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 가설물 이런 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표에서 왼쪽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오른쪽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거에서 공유수면 토지, 아까 개인 소유가 안 된다 그랬죠? 터널, 교량 이런 건 건물이 아니고 방조제 부지시설도 건물이 아니고 옥외풀장, 양어장은 지붕이 없어요. 옥외풀장, 양어장 등기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다.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요. 견본주택,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구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경량 철골 쪽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거기서 끊어요. 자, 이건 왜 등기가 안 돼? 거기 6번 오른쪽 칸에 경량 철골 쪽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지붕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조립식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요새 조립식 주택도 있냐고. 있어요. 그거 다 건물이라고. 그래서 조립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붕의 표현이 없죠. 왼쪽에 6번하고 비교하세요. 왼쪽 칸에 6번은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오른쪽도 말이 비슷하죠. 시작하는 게. 경량 철골조를 시작했는데 거기는 지붕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 구분이에요. 기출문제고.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고요. 주유소의 캐노피는 벽이 없죠. 벽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뭐 금방 들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 부분,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집합건물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101호, 201호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여러 개예요. 101호 소유권, 201호 소유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 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01호, 201호 이게 전유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1호, 201호 이런 부분만 있나요? 복도, 계단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같이 쓰는데 같이 쓰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용 부분 그래요. 공용 부분. 근데 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할게요. 등기부 맨날 똑같은 사료로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40층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단도 있고요. 거긴 공용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공용 부분이죠.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죠.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공용 부분을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요. 말이 들리셔야 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공용 부분을 뭐란다? 구조상 공용 부분.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셔야 돼. 그 공용 부분 맞아요? 복도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 맞냐고요?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시할 필요가 없어. 등기부에다가 여기가 공용부분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오른쪽 칸에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말 안 해도 아니까. 자, 그러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201호가 있어요. 201호. 201호.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몰라요. 201호를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입주민들이 뛰고 있다니까? 막 엮기도 돌고 있고, 막 뛰고 있고 막 그래요. 뭐예요, 지금? 피트니스 센터로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처음에 분양할 때 201호를 주민 편의시설로 커뮤니티 센터로 분양한 거죠? 그럼 201호는 누구 소유예요? 그 분양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규약으로 같이 쓰기로 정한 거라고. 이런 고용부를 뭐라고 한다? 규약상 고용. 그럼 지금 대답하신 게 맞아. 201호가 전유 부분일 수도 있고 공용 부분일 수도 있냐고. 꼭 공용 부분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규약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관상 모르니까 등기부에다가 201호 부분에다가 규약 설정 고용 부분 이렇게 등기한다고. 그 규약상 고용 부분은 등기부에 나와요. 고용부라고 써준다고. 그래서 규약상 왼쪽 칸에 맨 밑에서 왼쪽에 규약상 고용부는 등기된다. 등기되는데 구조상 고용부는 등기부에 안 나온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벽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된다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서. 근데 벽이 없는데도 건물로 쳐주는 게 있다.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 자, 그 밑에 손가락 있어요. 표 밑에. 손가락 찾으셨죠? 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 벽을 갖추지 않냐고. 그게 키워드예요.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데 소를 사육해. 밑줄.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즉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서 등기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축산업자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개방형 축사도 건물로 쳐주라고. 그럼 건물로 쳐주면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건물로 이게 여러분들 저 목장 생각하시면 돼. 한우 축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대규모로 하면 이렇게 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은 숭술 지나더라고 벽은 없어. 근데 그걸 건물로 안 쳐줘. 그럼 대출 받을 때 토지밖에 담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담보로 잡히면 돈을 더 대출 많이 받을 수도 있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금 융통 이런 것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이 축사도 우리 돈 많이 드는 거, 그것도 몇 억 든다고 짓는데 이것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건물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원래는 안 되는데 되게 해준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 법을 뭐라고 그래요? 특례법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인정해준다. 그래서 특례법 그래요.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아주 무식하게 냈습니다. 무식하게. 문제가 뭐라고 냈냐면 특례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질문이 그거야. 특례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축사, 개방형 축사예요. 개방형 축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물건 봤어요. 어떤 물건 등기한다고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아까 요건 보셨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한 용도로 계속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런 물건에 무엇을 등기하는데? 권리를 등기하는데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우리가 둘로 나누면 용의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나온다고. 용의권하고 담보권. 용의권 하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 등기돼요. 담보권 그러면 3개, 저당권, 권리질권,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 이 질권의 뜻이 담보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질권 이 말이나 채권, 담보권 이 말이나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권 등기될 수 있는 건 3개고요. 물론 근담보도 돼요. 그래서 앞에다 근자만 넣으면 돼요. 저당권 된다 그럼 모두 된다 이 뜻. 근저당권도 된다. 권리질권 된다 그러면 앞에다 근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질권도 등기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용익권에서 대표적으로 요 4개가 등기되는데 주의토지통행권은 안 된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저건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분임차권 안 된다. 안 써도 돼요. 밑에 다 써져 있죠. 우리가 구분 지상권 하면 무슨 뜻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전면적으로 사용하는데 내가 남의 땅에 지하만 사용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지상권. 근데 구분지상권인데도 구분 임차권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 자, 기출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출문제인데 뭐 점유권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거 사용대차권 이런 거 안 돼요. 임대차, 임차권은 돼도 사용대차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 공짜로. 임차권은 차임 주고,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 게 뭐고? 임차권이고, 공짜로 쓸 수도 있냐고. 공짜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인데, 이건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에서 등기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유치권. 유치권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동산질권. 동산질권. 시기에 담보 잡는 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등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왼쪽은 등기되는 거고 오른쪽은 등기가 안 되는 거. 등기가 안 되는 것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하죠. 요거 할게요. 요거 이제 민법 얘기들 나와요. 자, 변동이라고 하는 건 6가지가 있다. 자, 아까 보존하면 무슨 뜻이었죠?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 그 보존은 어떤 권리랑 연결돼요? 소유권 보존이란 말만 있어요. 지상권 보존 이런 말은 없는 거라고.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이전은 무슨 뜻? 이전은 권리자가 바뀌는 거. 권리자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 그래.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무슨 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자가 바뀔 수 있냐고. 그럼 지상권 이전.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그 이전은 모든 권리에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경하고 이전하고 구분하시는 게, 변경은 주체의 변경은 변경 등기 아니라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주체 변경 외의 사항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등기로는 무슨 등기고? 이전. 사람이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고, 같은 권리자인데 내용이 바뀔 수 있냐고. 그렇죠. 금액이 바뀌고 기간이 바뀌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경 그런 거죠. 또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개명을 했다. 이런 게 뭐예요? 변경이에요. 변경. 자, 그 다음에 설정은 아까 요거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이 설정은 거꾸로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까 보호조는 소유권만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설정은 여기랑만 연결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런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말소 등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권리를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막아들 수도 있다고. 이런 권리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에다가 가압류할 수도 있고,
지상권에다가 가압류할 수도 있고. 되시죠? 예, 이런 얘기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등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 얘기. 이런 변동은 왜 발생해요? 예, 이런 권리의 변동이 왜 생기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흔한 걸 볼까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이죠. 어떤 물권? 지금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 왜 된다?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나? 매매. 그럼 매매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잔금 치렀다고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이 소유권 갖나요? 네, 그럼 그건 뭐라 해요? 상속이죠. 그럼 상속일 때도 권리 변동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이 상속이죠. 상속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라고. 그럼 요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는 해야 되죠. 처분하려면. 예.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민법 186조하고 187조 얘기죠. 예. 여러분들 지상권은 왜 생겨요? 소유권 이전만 연습했더니 다른 권리도 한번 지상권이 왜 생겨요? 예? 아까 소유자 바뀌는 게 뭐고? 소유권 이전이고 없었던 지상권이 생길 수 있냐고. 없었던 지상권이 생기는 게 지상권 설정. 그럼 지상권은 왜 생겨요? 응? 아니, 법률 행위를 위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하고 계약해서 생길 수 있나? 야, 내가 네 땅 좀 사용하자. 그럼 오케이 해서 계약해가지고 생길 수 있냐고. 그럼 그건 무엇을 원인으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거니까 그때는 등기를 해야지 지상권 취득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계약 안 하고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민법전에 그걸 뭐래? 법정 그러죠. 민법전에 공부하면 법정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 왜 생긴 거예요?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생긴 거라고. 근데 단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요건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얘기죠. 예. 요때 민법 187조에서 등기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상속 등기 없어도 되죠? 언제 상속받아요?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어머니 것도 상속받아요. 맨날 아버지만 죽여. 자, 상속. 예,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예, 수용은 언제 취득해요? 응? 수용기. 수용기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수용기. 수용개시라고 합니다. 재결일이 아니에요. 수용은 어디서 하죠? 수용? 네? 수용위원회. 수용 결정을 수용 재결이라고 그래요. 수용은 토지 수용료에서 재결을 해, 재결. 토지 수용료의 결정을 뭐라고 한다? 재결.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 용어가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 토지 수용료에서 하는 것은 재결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가 있어요. 해가지고 자, 위 토지는 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보상금 지금 언제까지 지급하라 나와 조건으로 을이 수용한다. 을이
95년 3월 10일 수용한다. 재결일 95년 1월 10일.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언제 수용한대요? 95년 3월 10일 수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수용 기일이라고 한다고. 그럼 언제 소유자 바뀌는 거예요? 3월 10일 날. 물론 보상금 줘야 돼. 보상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며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언제 내린 거예요? 요거 결정을 1월 10일 날 토지소유 결정 내린 거잖아요. 문제 이해되시죠? 예. 그럼 재결일 날 수용한다 말이 안 되지. 이해되시겠냐고요. 재결일 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 기일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거 언제냐? 수용 개시. 예, 수용 개시.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재결일에서 X였어요. 아까 상속은 언제요? 사망한 날이었고요. 예, 판결이 확정됐을 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물론 이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예, 형성 판결,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경매에서는 언제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쵸. 매각 대금을 완납해서 돈을 다 냈을 때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인정되는 것들 등기가 없어도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물건 처음 생긴 거죠. 그 물건 다 만들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거꾸로 물건이 없어지면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의권은 언제 소멸하죠? 사용권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 거고, 담보권은 돈 빌린 거죠. 돈 갚으면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런 것도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78페이지 밑에 상속부터 기타에서 쭉 나온 거 있죠. 민법 잘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사항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여기에요. 원인이. 남의 건데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며요. 그럼 그 사람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등기가 없어도 돼야 되는데 시효취득은 예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시효취득은 민법 187조의 예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민법정에도 하신 거. 공유 지분을 포기해요. 그럼 그 포기된 지분은 누구에게 가죠?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이죠. 지분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 변동이냐고. 권리 변동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거예요? 네? 지분 포기. 법률 행위예요. 법률 단독 행위라고. 단독 행위. 법률 행위하면 계약만 있는 거 아니다. 법률 행위하면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 가져가는 거예요. 예, 법률 규정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최근 판례들이었죠. 자, 여기까지 78페이지가 등기상. 민법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렇게 그 민법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79페이지 등기 효력, 이거 나오는데, 좀 끊어서 갈게요. 예, 좀 쉬었다가 이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